자, 이번 강의에서는 그 파이썬이 지원하는 모듈들 중에서 Q 모듈이 있습니다. Q 모듈. 그 Q라는 모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Q 모듈은 세 개의 클래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세 가지 종류의 Q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종류가 뭐냐면, 하나는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Q 종류에서 P4Q, First in, First out을 나타내는 P4라는 Q와,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Q죠, 이게. 그 다음에 Last in, First out을 나타내는 Lip4, 이거 보통 우리는 스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일반적인 Q긴 Q인데 Priority Q에서 우선순위 Q, 그래서 우선순위가 높은 요소부터 먼저 빼내주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클래스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Q들의 특성을 보면, 먼저 요 잠깐 특성을 살펴보면은, 그 First in, First out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Q라고 그러는데, 이 Q는 이제 이런 형태의 선형 리스트 형태예요. 그래가지고 집어넣는 거를 우리가 in Q라고 그러고, 집어넣는 걸 in Q라고 그러고, 빼는 걸 DQ라고 그럽니다. Q로 집어넣는 거.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와 나가는 입구가 독립적으로 다른 게 일반적인 Q입니다. 즉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식사를 할 때 줄을 쓴다든지 티켓을 구매할 때 줄을 쓴다든지, 이게 다 이 Q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Q에. 그래서 얘네들은 들어갈 때 어디에다 들어가느냐 하는 위치를 나타내는 그 들어가는 포인트하고, 빼내올 때 그 어느 위치 걸 빼오느냐를 가르쳐주는 빼내오는 위치를 가르치는 두 개의 포인터를 가지고 있어요, 각자로. 그래서 이제 그 빼내오는 데를 우리가 프론트 Q, 이걸 앞 빼놓은 거를 기준으로 해서 프론트라고 보통 이름을 붙이고, 포인터 이름을. 그 다음에 집어넣는 데를 레어,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혹은 이쪽을 헤드라고도 하고, 이쪽을 테일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건 이제 어떻게 이름 붙이냐는 이제 프로그래머가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Q 속을 통해서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 데이터를 빼내는 거, 그리고 Q가 비어 있느냐, 그 다음에 Q가 꽉 차 있느냐, 이제 이런 동작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게 일반적인 Q고, Last in, First out이라, 이거는 우리가 Lip4, 스택이라고 해가지고 들어가는 문하고 나오는 문이 입구가 하나예요. 엔트리가 하나라는 얘기죠. 그래서 한쪽으로 들어가고 한쪽으로 빼옵니다. 그래서 어디다 집어넣고 어디 걸 빼오느냐 하는 걸 가르치는 포인터가 하나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보통 스택 포인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포인터를 하나 갖고 놉니다. 그래서 하나 갖고 집어넣고 하나 갖고 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접시를 쌓는다든지 연탄을 쌓는다든지, 보통 쌓는 일은 대개가 이런 스택과 같은 동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문은 따로 없기 때문에, 한쪽으로 들어와서 같은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마지막으로 들어온 게 제일 먼저 나가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들어온 것이 제일 먼저 나가는 그런 Q의 구조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Lip4 혹은 스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선순위 Q는 일반 Q하고 동일하게 동작하는데, 다만 다른 게 뭐냐면, 여기에 이제 요소들이 저장이 될 때, 얘네들은 그 요소 값이 직접, 그 아이템 자체가 직접 저장돼요. 그러나 Priority Q는 그 아이템하고 이 아이템에 대한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를 같이 해서 튜플로 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 두 개의 값을 가지고 저장을 해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높은 그 아이템을 먼저 빼옵니다. 그래서 이런 우선순위를 먼저 주는데, 이제 보통 우선순위는 숫자 갖고 주는데, 숫자가 작을수록 우선순위가 높아요. 숫자가 클수록 우선순위가 낮고, 이제 여기 파이썬에서는 그렇게 동작합니다. 그래서 요 세 종류가 이렇다는 걸 좀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일단 이런 Q에 대한 요 세 가지 종류 Q, 일반 P4, Lip4, PQ, Priority Q, 요 세 가지 종류가 가지는 동작은 다 동일해요. 하나는 이제 Q를 생성하는 거, 클래스이기 때문에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성을 하면서 요 Q의 사이즈를 보통 지정을 해주는데, 그 지정을 안 해주면 그냥 무한 크기가 돼버려요.
사실 실제로는 무한이 아니지만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일정 양을 유한으로 잡겠다 하면 여기다 이제 사이즈를 여기다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리포 큐를 만들 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프라이티 큐 만들 땐 이렇게 만들죠. 그 다음에 요 세 큐 제외에 심플 큐라는 것을 또 하나 제공해주고 있는데, 심플 큐는 우리가 스레드 동작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동기화를 보장을 못합니다. 얘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테스트라든지 필요할 때 간단하게 쓸 경우 이제 심플 큐를 쓰지만 일반적으로 요 세 가지를 많이 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객체 생성용이고, 그 다음에 그 익셉션 객체로서 empty Q가 비었다, 그 다음에 Q가 풀이다. 그래서 비었으면 익셉션을 발생시켜주고 풀이면 익셉션을 발생시키는 게 이제 여기 익셉션 객체예요. 그래서 요런 게 제공되고, 그 다음에 요 각각에 대한 메소드들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그 지원 메소드들을 살펴보면은 이 파이썬이 각 큐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메소드 다 동일해요. 동일한 걸 다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큐 사이즈, 지금 현재 큐 속에 있는 요 아이템의 개수가 몇 개냐 하는 거예요. 아이템의 개수를 큐에 현재 있는, 그 다음에 이건 큐가 비었니 하고 물어보는 거죠. true와 false를 반환합니다. 그리고 큐가 풀이니 하고 이제 물어보는, 이것도 true와 false를 반환하고, 그 다음에 큐에 집어넣을 때 put이라는 함수가, put이라는 메소드를 지원해줘요. 그래서 아이템을 풋하려니까 집어넣을 아이템을 하고, 그 다음에 블록이라는 매개 파라메터와 타임아웃이라는 파라메터가 있는데, 여기 true와 false를 갖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false true입니다. 그래서 이 블록이 true라는 얘기는 Q가 지금 꽉 찬다든지 꽉 찼다든지 하면 빌 때까지 기다리란 얘기예요. 블락하라는 얘기죠. 그게 true다. 그리고 얼마 동안 기다리냐 하고 타임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게 false가 되면은 기다리지 말라. 지금 풀이면 아이템을 못 넣게 되니까 그냥 빠져라 나와라는 얘기죠. 그건 뭐랑 같냐면 얘가 또 지원해주는 메소드 중에 put no wait 하고 아이템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그냥 아이템만 줍니다. 이 여기는 그래서 이건 뭐랑 같냐면 put no wait는 put에 아이템하고 블록을 넌으로 주는 거랑 같아요. 기다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기다리지 않고 그냥 빠져나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put no wait는 따로 쓸 필요는 없고 그냥 블록을 가지고 true를 false를 줘버리면 블록을 false로 주면 됩니다. false로 주면은 요 no wait랑 같아져요. 그 다음에 get이라는 거는 그 queue에서 아이템을 얻어내는 거죠.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반환값이 아이템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아이템은 파라메터가 없고 블록하고 타임아웃만 주는데, 블록이 이제 true면은 보통 true예요. 기다리게 돼 있어요. 지금 뭔가 큐에서 아이템을 빼오려고 그러는데 큐가 비었다. 그럼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블록해서 기다려. 그러나 나 기다릴 시간 없다 그럴 때는 get하고 nowait라는 메소드를 쓰면 되는데, 그거는 블록을 false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지 않겠다면 이걸 쓰는 것보다도 get 해가지고 블록은 false 이렇게 해가지고 쓰면 nowait랑 같아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task done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join이라는 게 있는데, task done은 지금 여러 개의 push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을 때 그 동작이 완료됐느냐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 task done 끝났냐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join은 여러 개가 동시에 thread 같은 게 돌고 있을 때 다른 것들이 종료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런 메소드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좀 예를 살펴보면은, 먼저 P4Q 예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요 이제 Q 모듈에서 Q와 리포 Q하고 프라이트 Q를 이제 임포트하고, 그다음에 임포트 Q도 임포트해라. 그게 왜냐하면 이제 이벤트를 이제 발생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요거는 지금 모듈에 있는 클래스만 임포트한 거고, 얘는 모듈이 가지고 있는 이런 exception q.pull, q.empty 이런 것을 이제 임포트하기 위해서 그냥 q 전체를 임포트한 거죠. q 모듈을. 자, 이래 놓고 이제 q를 생성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임포트했기 때문에 q.q를 할 필요는 없어요. 요 그냥 q를 호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q에서 3개짜리 사이즈 3개짜리로 만들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Q를 찍어라. 그러면 이제 Q 객체가 이렇게 Q는 이렇게 Q 객체가 하나 생성됐다고 찍어줘요. 자, 그리고 나서 이 Q에다가 이제 풋을 해버립니다. Q.put 여기다 메소드이기 때문에 Q 객체 put 메소드에서 A 집어넣고 B 집어넣고 C 집어넣죠. 그리고 나서 그 세 개 아이템을 인서팅 한 후에 Q.full로 이제 풀이냐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제 true를 찍어줄 겁니다. 그래서 after inserting 하고 결과가 Q.full을 찍어라 했으니까 true를 찍어줍니다. 꽉 찼다니 세 개짜리 만들어서 세 개를 집어넣었으니까. 자, 그래 가지고 이제 try 문 가지고 try except finally 문 가지고 예외 처리 문이죠. 이 try 문에서 Q에다 이제 풋을 D를 하고 블록은 false 기다리지 말라 이제 이걸로 해놨죠. 이렇게 D를 집어넣는데 이게 이제 5, 6 풀이면은 기다리지 않을 풀이면은 어떻게 되냐? 그래서 except가 발생해요. 그래서 Q.full exception이 발생하면 Q is full now 이걸 찍어주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Q is now full now 하고 찍죠. 왜냐하면 꽉 찼기 때문에 이벤트가 이게 발생한 거죠. 추루가. 만약에 Q. 요 두 개만 집어넣고 하면 이게 그냥 요게 try 문이 동작을 해버립니다. 풀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걸 하던 해가지고 finally 요걸 이제 이건 무조건 실행하게 돼 있어요. 현재 그 Q에 있는 사이즈는 3이다. 사이즈 오브 3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Q의 세 개를 그래서 Q에 지금 이런 형태에서 A, B, C가 들어간 거죠. 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풋으로 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get으로 해서 빼오는 거죠. 그래서 get 해가지고 F get 해가지고 Q.get get은 이제 지금 블록을 그냥 true로 해서 빼는 거죠. 그래가지고 A 빼고 제일 처음 빼면 A 먼저 빼고 넣은 순서하고 뺀 순서가 같죠. 그래서 지금 처음 들어온 놈이 처음 나와요. 그래서 first in 처음으로 들어온 게 처음으로 나가는. 그래서 들어간 순서하고 나간 순서가 같다는 얘기죠. 자, 이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Q가 비어 있겠죠. 세 개를 다 뺐으니까. 그래서 Q get 해가지고 이제 블록을 false로 해가지고 기다리지 않는 걸로 해서 있으면 그냥 빼와요. 근데 없으니까 어떻게 돼? Q.empty 그 exception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Q.empty exception이 발생하면은 지금 Q is empty now 이제 이걸 찍어주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발생하든 이건 찍게 되니까 current Q 사이즈는 이제 0을 찍겠죠. 왜 다 빼고 이제 비어 있으니까. 요게 이제 P4Q를 이게 put과 get을 여러분들 보여주는 거고, Lip4Q 이게 다른 말로 우리 스택이라고 그랬죠. 똑같아요. 다만 이제 Q 대신에 Lip4Q로 생성해서 이제 5개로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찍으면 이제 Lip4Q 오브젝트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자, 그리고 이제 put에서 A, B, C, D 5개를 집어넣었죠. 집어넣고 after inserting 5 하니까 true. Q가 full 됐다. 여기서 똑같이 try 문 돌면은 또 프라임 이제 또 풋을 또 해보면은 요게 이벤트가 그 exception이 발생하겠죠. 풀이니까 더 못 집어넣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찍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Q가 지금 풀이다. 그리고 나서 이걸 하든 이제 이거는 무조건 실행하게 돼 있는데 현재 Q 사이즈는 5개다. 5개가 들어있다. 그러면서 get 하면서 5개를 빼는 거죠. 자, 근데 잘 보세요. 빼는 게 집어넣은 거하고 반대로 나오죠. 아까 집어넣을 때는 A, B, C, D, E로 나왔는데 빼는 건 E, D, C, B, E로 나오죠. 그러니까 뭐예요? last로 들어간 게 first로 나오죠. 그러니까 E, D, B, C, B, A 이렇게 나와요. 순서가. 아까 P4하고 순서가 다르다는 얘기죠. 이게 다 꺼내놓고 나면 이제 그 Lip4가 B겠죠. Lip4가 B니까 이제 이거 try문에서 이제 이벤트가 이 exception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Q.empty exception이 true가 되기 때문에 요걸 찍어줍니다. 요걸 찍고 Q is empty 해가지고 Q의 사이즈는 0이다 하고 이제 끝나죠. 이게 P4 대신에 Lip4로 한 거. 그 다음에 priority Q. 이거 이제 우선순위 Q라고도 아까 얘기했죠. 그 저장은 튜플 형태로 한다. 그래서 우선순위와 아이템을 튜플 형태로 저장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읽기도 튜플 형태로 출력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5개짜리 priority queu를 이제 생성을 하는 거죠.
생성해서 Q를 집어넣으면 이제 Q 요런 객체가 프라이어리티 Q 객체가 생성됐다 얘기가 나오고, 이제 프라이어리티 Q에다 집어넣는데 우선순위와 그 아이템을 튜플로 집어넣기 때문에 put 하면서 그 우선순위 30 그리고 그 A 아이템, 그 다음에 우선순위 20 아이템,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 값하고 아이템을 튜플에서 집어넣어 주면은 현재 이제 이렇게 되면 after inserting하고 5 아이템 하면은, 그리고 Q 풀이냐면 true를 찍겠죠. 그래서 그 Q 엘리먼트를 찍어라면 Q.Q를 해서 찍어버리면 Q의 객체의 내용을 쫙 뿌려줍니다. 그래서 뿌려주는 걸 보면 이렇게 튜플 형태로 5개를 뽑아주죠. 그러니까 튜플들의 리스트로 나오죠. 아까 이 똑같이 그 P4Q나 Lip4Q에서도 내용을 다 보고 싶으면 Q.Q로 해서 보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면 이제 5개짜리인데 5개를 다 집어넣었으니까 풀이 나오겠죠. 그래서 결국 익셉션이 또 발생하겠죠. 그래서 풀 now 하고 찍어주겠죠. 그리고 이제 현재 요거는 Q.size, Q.size 하면 5개를 찍어주고. 자, 이제 이걸 빼는 거죠. get 메소드를 빼면 돼요. 그럼 빼면 이제 얘는 우선순위 순에 맞춰서 찍는데 제일 먼저 빼는 게 1을 12를 먼저. 이거 뭐냐면 가장 숫자가 낮은 게 우선순위가 높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작은 우선순위 제일 높은 놈을 먼저 빼죠. 그 다음 빼는 게 그 다음 우선순위 높은 거. 그래서 숫자가 작은 놈일수록 먼저 빼죠. 그래서 요건 우선순위 기반으로 Q를 관리하는 그런 Q 형태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뺐으니까 이제 그 프라이어리티 큐체 사이즈가 제로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요 Q.empty라는 예외가 발생해 가지고 요게 해서 empty now 찍어주고, 그 다음에 Q 사이즈를 찍으면 0이 나오겠죠. 알겠죠? 요 세 가지 Q를 제공해주고 있고, 요 Q가 여러분들이 리스트나 이런 거 갖고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리스트 같은 걸로 만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인서트 시키고 하는 게 굉장히 복잡해진다기보다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 밀어내기 때문에. 근데 이 Q 모듈을 사용하면은 얘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성능이 얘가 훨씬 빨라요. 여러분이 일반 리스트를 사용해서 리스트 갖고도 Q를 쉽게 만듭니다. 스택도 쉽게 만들 수 있고. 근데 요 Q 모듈에 그 P4와 Lip4와 우선순위 Q를 쓰는 게 성능상으로 상당히 좋아요. 자, 다음에는 그 이제 sorted containers라는 모듈이 있는데, 뭐 요거는 뭐 크게 쓰시려면 쓰시고, 이제 뭐를 가지고 있냐면 얘도 세 가지의 그 클래스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근데 요 sorted containers 모듈은 빌트인 모듈이 아닙니다. 얘는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런 python-m pip install 해가지고 업그레이드 sorted containers 해갖고 설치를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요걸 설치해서 이제 여러분들 그 리스트라든지 딕셔너리라든지 셋을 요걸 갖고 쓰게 되면은 항상 정렬될 상태를 유지해 줍니다. 여러분이 일반적인 리스트나 딕셔너리나 세트를 쓰면은 정렬되어 있질 않죠. 그냥 이미 그 또 뭐 어떻게 되어 있을지 모르죠. 여러분이 집어넣는 대로 들어가니까. 그러나 이런 sorted containers가 제공해주는 이런 sorted list 모듈이나 그 객체나 sorted dict, sorted set라는 요걸 사용하게 되면은 집어넣으면 항상 이 정렬된 상태를 유지해요. 그래서 요소들의 삽입과 제거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항상 정렬 상태를 유지시켜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클래스를 기반으로 해서 객체가 만들어지는데, 요 객체들마다 가지고 있는 메소드가 요건 add 메소드, 그 리스트에다 추가해 주는 거, 그다음에 업데이트 해 주는 거가 보통 여기다 이제 리스트나 이런 걸 갖고 파라미터를 가지고 업데이트 시켜 버리면 두 리스트가 붙어야 연결된다는 얘기죠. 그 리스트에 보면 여러분들 append나 extend 하는 게 있었죠. extend에 해당돼요. 얘는 append도 이제 필요에 따라서 append 갖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discard는 delete 하는 거예요. 엘리먼트를 지우는 거. 그 다음에 clear는 내용을 전체를 다 클리어 시켜주는, 굉장히 메소드도 심플하게 갖고 있죠. 그 다음에 딕셔너리에 대해서는 set default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clear 메소드, get 메소드, 이거 굉장히 간단한 메소드를 갖고 있어요. set default는 요거 키입니다. set default하고 키하고 디폴트는 none 해주고, 그 set default 하면 키를 그 키에 해당하는 값,
그거를 세팅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키에 있는 값을 요 키를 세팅시켜 주는데 디폴트가 넌이다. 디폴트 값을 줘주면 그 셋하는 그 키 값이 있으면, 없으면 요 값으로 세팅시켜 주라 이거예요. 없으면 요 값, 있으면 손대면 안 되는 거죠. 그 키가 있으면은 그냥 그렇고, 키가 없으면은 요 값으로 세팅시켜 주라. 그게 이제 set 디폴트고, 클리어는 그냥 클리어 딕셔너리를 클리어 시켜주는 거고, 요거는 요 키 값에 대한, 요 키에 대한 값을 읽어오는 거, 밸류를 찾아오는 키 페어 키 밸류 쌍이니까 요 키에 해당하는 밸류를 읽어오는 거고, 없으면은 그 키가 없으면 요 값을 읽어와라, 디폴트 값으로 읽어와라, 이런 뜻이 되는 거고. 그런데 세트 집합에 대해서도 add 집합의 추가, 집합 내용 클리어, 집합 내용 값을 아이템 지우는 거, 이렇게 세 개를 제공. 굉장히 심플하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sorted containers 모듈은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해야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요걸 쓰고 싶으면 요걸 설치를 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요 예를 하나만 들어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sorted list, sorted set, sorted dict 다 이제 임포트를 하는데, 여기서 리스트만 갖고 예를 들어보죠. 그래서 sorted list 생성하는 거죠. 리스트를 생성해. 이제 이렇게 되면 빈 객체가 하나 생성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insert range 5부터 0까지 마이너스 5부터 0까지 하나씩 감소시키면서 요 5를 이제 i 각각의 값을 요 sorted 리스트에 add 시켜 추가하는 거죠. 자, 추가해 가지고 요 5개를 추가한 다음에 sorted 리스트를 찍으면은 이렇게 찍어요. 항상 이렇게 정렬된 상태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엘리먼트를 이제 프린트를 해주는데, 리스트 엘리먼트는 요거 이렇게 for로op을 돌면서 하나하나 읽어내면서 찍어주면은 1, 2, 3, 4, 5. 요거는 이제 sorted 객체이기 때문에 어떤 값을 객체인데, 요 값을 하나씩 빼고 싶을 땐 forloop 돌려서 빼면 됩니다. 요 객체를 가지고. 그리고 클리어 시켜주면은 그 전체 내용이 없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한다 그러면은 어떤 엘리먼트를 요렇게 줬을 때 요 현재 sorted 리스트하고 요 엘리먼트를 요 이터러블 데이터 타입을 줘야 돼요. 그래서 리스트 같은 걸 여기다 집어넣어서 업데이트 시켜 필요면 아까 거랑 연결시켜 줍니다. 근데 지금 요게 뭐냐면 클리어를 시켰으니까 제로가 돼. 하나도 내용이 없어졌죠. 빈 리스트였기 때문에 연결해 버리면 요게 그대로 되겠죠. 근데 보면은 6, 7, 8, 9, 10으로 들어가 있죠. 이게 정렬화돼서 항상 들어가요. 꼭 집어넣는 건 거꾸로 19, 8, 7, 6으로 들어갔지만 내용은 항상 이렇게 정렬돼서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그대로 찍은 8을 디스카드 해달라. 그럼 요걸 지우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나서 찍어보면은 6, 7, 9, 1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엘리먼트 클리어 시켜라. 그러면 나중에 sorted 리스트가 이렇게 빈 걸로 나옵니다. 간단하죠? 요거 이제 리스트 쓴 건데, 여러분들 이제 딕셔너리 갖고 저걸 써도 되고 세트 갖고 써도 좋다 이거죠. 알아서 이제 여러분 필요할 때 필요하면 갖다 써라. 그래서 편리하게 쓰려면 여러분이 리스트나 딕트나 세트를 쓰는 것보다는 이 sorted containers 모듈을 설치해 가지고 sorted list, sorted dict, sorted set를 쓰는 게 훨씬 편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bisect 모듈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이 바이섹션이라는 건 이진 분할하는 알고리즘인데, 어떤 큰 데이터를 반으로 자르고 또 반으로 자르고 또 반으로 자르면서 내가 요 아이템이 어느 위치에 차지할 건가, 위치에 들어갈 것인가 하는 그 위치를 알려주는 모듈이에요. 그런 메소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얘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항상 정렬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시퀀스 자료형에 대해서 이진 분할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함수인데, 바이섹트 모듈이 이제 그런 함수들을 가지고 있는데, 항상 정렬 상태를 유지하면서 시퀀스 자료형의 원소를 삽입할 위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직접 삽입해주는 메소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섹트하고 레프트, 언더바하고 레프트하고 LX 이제 이런 메소드가 있는데, 요 메소드는 요 리스트, 요 L이라는 리스트에 X라는 것을 집어넣고 싶다. 집어넣는데 그 어디다 집어넣을 것이냐는 그 위치를 알려줍니다.
즉 인덱스 값을 알려줘요. 보통은 left이기 때문에 그 어떤 리스트가 2, 3, 4, 7, 6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했을 때, 근데 이게 보면 이제 항상 정렬되기 때문에 2, 3, 4, 6, 7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내가 지금 5를 넣고 싶다. 그래갖고 bisect left L 요걸 줘주고 x를 5 해갖고 그 호출하면은 5라는 값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죠. 4 다음에. 그래서 이 7의 값을 이 left이기 때문에 내가 리턴해 주는 값의 앞쪽 왼쪽 편에 집어넣어라 이런 거죠. 그래서 0, 1, 2, 3에서 3을 리턴해 줍니다. 그러면 2에다가 리턴해 주는 거. 2에다가 3에다가 집어넣어 주라는 얘기죠. 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bisect 그냥 left, right 안 붙이고 그냥 하게 되면은 이 두 개는 동일해요. 그냥 오른쪽에다 집어넣어 줍니다. 얘는 여기다 집어넣어 주는데 얘는 여기다 집어넣어 줘요. 그렇기 때문에 값이 5를 호출해 버리면 항상 여기다 넣는데, 이런 경우는 뭐냐면 x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여기에 5가 있다. 5가 있는데 5를 또 넣어주라 하면은 요거의 왼쪽에 넣냐 요거의 오른쪽에 넣냐 하는 거를 판단하는 게 레프트 라이트예요. 그래서 있을 땐 왼쪽으로 넣어줘라, 있을 때 오른쪽으로 넣어줘라 할 때 여러분이 왼쪽으로 넣고 싶으면 이걸 갖고 쓰고 오른쪽에 넣고 싶으면 이쪽을 갖고 쓰고,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싶다면 그냥 이걸 갖고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소트라는 거는 뭐냐면 똑같은데 얘는 위치를 반환해 주는데 얘는 직접 그 값을 요 L에다가 인서트 시킵니다. 그래서 정렬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정렬까지 해버리는 거죠. 인덱스 값을 어디에다 집어넣는지 인덱스 값을 리턴해 주는 게 아니고 직접 그 시퀀스 자료에다 직접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찾아서 넣어주는 거고, 요거는 위치를 찾아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바이섹트 같은 어떤 요 함수가 그레이드 성적 매기는 함수인데, 어떤 점수를 주고 그 브레이크 포인트 주고 학점 이렇게 세 개를 그 인수로 가지는 함수인데, 여기 바이섹트에 바이섹트라는 함수를 호출하죠. 함수를 호출하면서 그 브레이크 포인트라는 그 시퀀스 자료형을 주고 내 점수를 주는 거예요. 요 점수가 여기에 어디 들어갈 거냐. 요거니까 바이섹트를 호출하기 때문에 위치를 가르쳐 줍니다. 어느 위치에다 집어넣어라. 그러면서 요 위치를 받으면 그 위치를 점수로 이제 받아낼 수 있게끔 이제 그레이드도 이제 어떤 시퀀스 자료형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59.5, 69.5, 79.5, 89.5. 자, 이렇게 해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줬는데 스코어는 55, 80, 75, 88, 90, 100이다. 이런 점수들이 있는데 55점, 이제 55점. 예를 들어서 그레이드는, 그래서 학점을 매길 때 그레이드를 호출하면서 점수 스코어를 주고 브레이크 포인트 적어주고 그레이드 주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스코어는 요 스코어스에 있는 그 요 점수 각각에 대해서 포루프를 돌리는 거죠. 요거 그러니까 리스트로 나오겠죠. 요게 뭐죠?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죠. 리스트 컴프레hension으로 리스트를 생성하는 거죠. 그래서 요 스코어 요구에 있는 각각 55, 80 각각의 점수에 대해서 요 그레이드 함수를 호출하는 거죠. 그럼 제일 처음에 55에 대해서 요 함수 호출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55 갖고 함수를 호출하면은 55는 이 브레이크 포인트 요 리스트에 요 55는 어디에 들어갈 거냐. 그럼 보통 얘 왼쪽에 들어가요. 앞에. 얘보다 작죠. 그러니까 0이죠. 그러면 이제 인덱스 위치가 0이다. 0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0을 리턴해 주죠. 제일 처음에 0을 리턴해 주면은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 출력해 주고 그 스코어 그레이드 튜플 해갖고 리스트 G 배가 스코어스 그레이즈 이거 부르면은 이제 여러분들 여기 계속 그 각각에 대해서 55에 대해서는 0을 리턴해 주고, 그 다음에 0을 리턴해 주면은 그 요 바이섹트 요 그레이드를 호출하면은 그레이즈의 0, 요 그레이즈의 0이 들어가죠. 요 그레이즈가 요걸로 들어가니까 그거의 0은 F죠. 그래서 i가 0일 때는 F 그래서 55점은 F가 학점 나갑니다. 그 다음에 80이 나온다. 80은 요 위치죠. 요 위치라서 얘는 그 0, 1, 2, 3 요 앞에 들어가죠. 80이니까. 예를 들어서 얘는
그 3을 리턴해 줍니다. 3을 리턴해 주면 0, 1, 2, 3 B를 찍죠. 그 다음에 이제 75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죠. 그래서 2를 리턴해 줘요. 자, 이런 식으로 그 점수를 가지고 직접 이 함수를 호출하면서 학점을 그냥 골라내는. 근데 요런 게 근데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이진 분할 알고리즘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자, 그 외에도 이 칼렌더 모듈, 우리가 달력을 찍는다든지 어떤 몇 년 몇 월이 뭐 무슨 요일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날짜와 관련된 어떤 정보를 넣었을 때 칼렌더라는 모듈이 굉장히 좋은 그 메소드나 이런 함수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윤년을 검사한다든지 어떤 날짜가 요일이 뭐냐는 걸 안다든지 해당 연도 달력을 출력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또 많이 쓰는 게 매스 모듈. 이 수학에 관한 모든 함수가 여기에 다 들어있죠. 그 수학 계산에 필요한 다양한 함수를 제공해줘요. 그래서 또 상수도 제공해주는데 파이라는 상수, 이라는 함수, 그 다음에 통계할 때 맥스값, 미니값, 절대값, 근사값, 지수, 로고, 삼각함수 이런 것들 다 이 수학 매스 모듈에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찾아서 한번 사용해주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